네, 강프로입니다. 자, 리가캔바이오 보겠습니다. 오늘 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은 날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 0.06%, 그냥 뭐 보합권에서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 0.35% 조금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 제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야기를 드렸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이 거의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반등한 부분이 특이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대로의 내용이 오늘 발생을 했다는 점. 이제 바닥을 딛는 구간이 며칠 더 진행될 수는 있지만 위쪽 방향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저는 일주일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을 한번 보시죠. 업종부터 봐야겠죠. 업종 보면 오늘 시장 기준에서는 22평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움직임에 있고,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왜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뭘 봅니까? 성장성을 봅니다. 성장성을.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성장했니?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삼성전자가 분기에 구조를 벌였습니다. 구조. 영업이익 구조예요. 구조. 뭐 몇천억 돼요. 근데 구조의 이익을 봤는데 실적 완전 박살났네 그러면서 떨어졌어요. 돈 잘 번 겁니다. 근데 왜 구조를 가지고 박살이 났느냐?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 성장성을 못 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예상치 정도는 나와야 성장성이 높아졌다고, 그쵸? 최소한의 성장성은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성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시가총액 뭐 350조, 400조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프리미엄을 받고 있던 걸 뱉은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산 가치를 봅니다. 자산 가치. 자, 참고로 뭐 그냥 평균 자산 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20%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코스피의 2,400 몇 포인트 때, 2,500 포인트 때 이 정도는요. 코스피의 자산 가치, 즉 PBR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PBR 이게 가격 장부 비율입니다. 그렇죠? 프라이스 북밸류 비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장부 가치,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못 미친다는 겁니다. 1.0 이하로 떨어지면, PBR 1.0 이하는 자산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상황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가 다 빠졌네? 이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올라가는 건 추세를 살리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부각받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너무 싸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88,800원부터 7월 달이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냥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그냥 수직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장성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자산 가치에 대한 부각이 받고 있고, 그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 측에서도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죠. 일부는 소각까지 한다고 하면서, 물론 이유가 있겠죠. 뭐 이재용 회장의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한,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올라가는 부분 다르다는 거죠. 올라가는 종목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리가캔바이오처럼, 또는 알테오젠처럼. 이 두 가지 종목들의 특징이 있는데, 알테오젠을 제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테오젠 신고가 딱 만들어 놓고 상승세, 쉬었다가 또 돌파, 쉬었다가 또 돌파, 시장 폭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락, 그리고 가장 빠르게 올라와서 횡보하고 다시 돌파, 이러다가 루머 받고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테오젠이 여기서 추세가 꺾인다고 쳐봅시다. 꺾이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SC 제형 관련된 무언가가 깨지거나, 이거 앞으로 안 돼,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허상이야, 이런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소송 관련된 이슈예요. 그럼 소송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주가는 완전히 박살날까요? 이제 여기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런 횡보의 구간, 지루한 횡보의 구간이 있겠죠. 지금 바이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의 삼성전자급으로 볼 수 있는 건 알테오젠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주가가 다 내렸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알테오젠이 SC 제형 관련된 머커와의 계약건이 아직 안 깨졌고요. 머크가 나서서 소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알테오젠과의 계약이 깨지면 머크와의 이 계약한 부분에서 머크의 매출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날아갑니다. 왜? 키트로다가 그만큼
머크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이 ADC 재료를 앞세워서 엄청난 시세를 내기 시작했는데, ADC 관련된 내용이 지금 하락한 이 구간에서 깨졌나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삼성전자만큼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박살났나요? 1년, 2년째 내리고 있는 2차 전지처럼 완전히 추세가 박살났나요? 에코프로 BM 한번 보시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6.8% 올랐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0.35%라도 상승을 한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6.8% 올라간 이유를 보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네요. 어이가 없을 지경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6% 올랐다고? 그럼 이게 더 갈 수 있어요? 성장성에 대한 부각을 받은 게 아닌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추세를 이탈시키기 위한 걸 리가켄바이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ADC가 그쵸, 완전히 뭐 박살이 나던가, 알테오젠에서 진행하고 있는 SC 제형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박살이 나던가,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팔아야 돼요. 리가켄바이오 내 고가 물려 있어도 지금 팔아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와요? 나오기 어렵다. 그걸 또 어디서 보증이라고까지 하긴 그런데 어디서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죠? 오리온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죠. 오리온에서 왜 리가켄바이오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대주면서, 그쵸? 돈 걱정하지 말고 연구개발에 매진해라. 왜 그럴까요? ADC 관련된 내용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대감이 있네. 그래서 주가는 신고가네. 고가 돌파 나왔네. 주도주네. 바이오가 테마를 형성하고 있네.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요, 제가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 빼고 이 내용인데 딱 세 종목을 가지고 보시죠. 요 날입니다. 요 날 8월 5일 8월 5일 딱 있죠? 어때요? 다 빠졌죠. 다 빠졌어요. 다 빠졌습니다. 이때 뭐예요? 8월 5일 기억하세요. 업종 차트를 보면 요 날입니다. 요 날이에요. 8월 5일 그쵸? 시장 저가 10.8%, 코스닥은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나왔을까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한국 시장을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이 구간을 다시 수렴하는 정도까지 가니까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더 박살이 난 거예요. 자, 시장은 평균치죠. 잘 보세요. 시장이 여기까지는 그래. 미국의 경기 침체 안 오네. 그래 다시 올라왔어. 또 빠져요. 뭐가 빠진 겁니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는 이때 올랐거든요. 근데 시장 완전 박살이 났어요. 뭐가 빠졌겠어요? 삼성전자, 에코프로, 반도체 2차 전지. 근데 반도체는 살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종목군들. 이쪽이 실제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또 많이 빠졌네. 왜?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1.4%가 빠지고 하이닉스는 4.2%가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1.4% 빠졌다는 건 삼성전자는 주가가 먼저 내리면서 관세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더라도 삼성전자에 주는 영향이 클 수 있어도 주가 반영은 끝났어.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아니야. 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테마가 형성되는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왜? 마지막까지 강세였었던 종목군들은 추세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으니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라 그랬다고 제가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차트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차트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차트만 가지고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 차트가 그쵸 우상향하는 그림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에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해석에 대한 판단이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해몽이 별로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몽을 가지고 내가 자꾸 또 꿈을 꾸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나서 해몽을 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로 해몽을 하라는 겁니다. ADC 관련된 내용 깨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좋게 봅니다. 4세대 항암제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되는 걸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이걸 생각해서 한다고 앞으로 이게 돼요? 그거 아니죠. 리가켄바이오의 최대 주주는 오리온입니다. 왜 할까요? 새로운 오리온 측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리가켄바이오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실적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성장성이 부각받아서인데, 성장성이 부각시킨 ADC 관련된 내용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테오젠, SC 제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왔었던 건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었던 겁니다.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소송 관련된 코멘트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근데 지금은 왜 떨어졌는가? 시장은 지금 바닥이 나왔는가? 시장이 바닥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탈하기 위한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이탈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시장은
삼성전자가 뭐 7만 원 가고 8만 원 갈수 지금은 없기 때문에 시장은 멈춰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은 멈춰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주도주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장 적게 조정받은 종목군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8월 달에도 동일하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고 오늘 그 부분의 첫 단계가 나온 겁니다. 시장은 보합권,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5% 빠지고 바이오는 반등.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쵸? 어떻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100만 원이에요. 110만 원에서 쭉 빠져갖고 90만 원까지 빠지더니 10% 올라서 또 1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주도주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소통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여기 한 11월 25일 정도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죠. 보세요. 삼성전자로 만들어진 바닥이 오늘부터 종목 장세가 시작됐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는 연속성이 나올 수 없다. 바이오, 조선, 원전은 트럼프 트레이드. 11월 초까지 시세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같이 반등해도 시세가 연결되는 것은 바이오다. 지난주 하나오션으로 조선주 매수 시작. 이번에 바이오 반등 확인해서 매수 예정이다. 오늘 그 반등이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는 종목은 오늘 제가 다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11월 28일 날 오늘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1에서 4% 약세 마감. 초대형주는 약하고 시장은 보합권. 바이오는 강한데 예상대로다. 아직 바이오 매수할 때는 아니다. 저는 월요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유한양행 먼저,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ST팜 순서다. 순서는 변경될 수 있지만 종목 변경은 없다. 다음 주 월요일 매수 나올 듯. 조선주 쉬어가지만 주도주라서 상관없다. 바이오, 조선, 원전만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매매를 해서 나온 결과가 실제 제 매매한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원전 관련이죠.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만 매매를 하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알테오젠 이렇게 찍어보면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꾸준하게 매매해서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올해 한 중순 정도까지 강했었던 태성과 같은 종목군들을 보면 보세요. 상승, 상승하는 구간,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쭉 보시면 단 며칠 만에 50% 수익 구간,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게 타점 공유하고 있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세를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단계가 나왔고, 오늘 리가켄바이오의 반등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시장보다 월등히 강했고, 그리고 시장의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 그냥 쭉 올라버렸네? 그렇게 나오기도 어렵겠지만 누가 올린다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럼 삼성전자가 쭉 올라서 막 7만 원까지 갔어요. 그럼 삼성전자 또 빠져야 돼요. 이 빠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시장 또 빠지겠죠. 시장이 그 구간에서 미증시가 또 빠지네. 미증시가 찍어 누르고 한국시장 약하면 한국시장 더 빠지고 투매라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되면 이제 바이오가 올라갈 시기가 뒤로 또 늦춰집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는 없어졌다. 그렇죠? 때에 맞게 삼성전자가 조정이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가격 이탈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봐야 되고, 저는 월요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순서에 대한 변함은 있지만 종목 변화는 없다는 점, 리가켄바이오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소통방 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가격을 보고 주도주를 잡는지, 리가켄바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주도주 잡았으면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16페이지에 걸쳐서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돈 안 받습니다.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010-8713-1916으로 리가켄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가격, 단기 보유 전략, 주도주 공략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거의 다 지나
같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 부분과 함께, 즉 리가켄바이오와 함께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